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경제 일자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영일 경제 일자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조 총괄 부분과 세입세출 예산서 1권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에게 총괄 세입 예산액은 1조 3,253억 1,415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19%인 772억 6,768억 아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772억 6,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총괄 부문과 사업 명세서 2권 79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426억 8,33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인 8억 7,85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제과는 경기 디지털 미디어 센터 운영, 용현산업단지 재직자 우선 주차구역 조성, 착한 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 공용부분 화재 감시시설 보수공사, 의정부 청과 야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총 4억 9,39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일자리 센터 인력 운영비 지원, 사회적 경제 단기 기획전 운영 등 총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정책과는 청년센터, 청년 공감토 홍보간판 제작,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등에 총 6,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재개발 등 총 1,74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과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유기bil 비료 지원,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총 2억 5,54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수환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한수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65억 6,77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60억 7,371만 8천 원보다 4억 9,39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경기 디지털 미디어 센터 운영 2억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3천만 원을 용연산업단지 재직자 우선 주차제 구역 조성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보조 사업으로 3,48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 3,420만 원, 전통시장 공용 부분 화재 감지 시설 보수공사에 3,24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의정부 청가 야채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1,594만 8천 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시장 매니저 육성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도 상가 관리 사업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55억 5,966만 2천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한 56억 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군 일자리센터 인력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직원 상담사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에 대한 보수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단기 기획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 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5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총 예산액은 84억 3,66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경기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운영에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 홍보용 간판 설치를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86쪽입니다. 관내 청년에게 어학과 자격증 응시료 비용을 지원하며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1억 7,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및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영식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당초 그 1조 2,480억 4,647만 8천 원보다 772억 6,768만 원을 증액한 1조 3,253억 1,4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액 수입 편성안이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인하율 감소에 따른 주행분 안분액 증가로 그 자동차세 수입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반영하여 임시적 세액 수입으로 2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정과 추경 세출 예산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수경입니다. 징수과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맹세사안 87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 예산의 9억 5,842만 8천 원보다 1,747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7,5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정부에서 현행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보급 계획임에 따라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의 차세대 시스템 연계 운영을 위한 개발 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체납액 진수활동비 지원으로 기정 예산액 2,183만 원에서 1,397만 3천 원이 증액된 3,5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소관 예산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농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8쪽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97억 1,642만 9천 원에 2억 5,54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99억 7,1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청사 누수로 인해 방수 공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확정에 따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493만 원을 증액한 9억 8,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2023년 정부 예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국비가 미반영되어 사업비 전액이 삭감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2억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 도비 증액으로 민간 경상 사업보조 300만 원을 증액하여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91에서 9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7,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5,5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방역 상실 운영에 따른 방역 급식비와 방역 차량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양봉 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 시범 사업 2,88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에서 94쪽입니다. 사회적 공익승마 사업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560만 원을 계상하고,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의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39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어울리 한마당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 텃밭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의 9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사업력 증가로 저온 저장고 설치 및 구입 사업에 380만 원을 증액하여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1차 추경 또 두 번째 날로서 우리 경제 일자리국 모든 분들 함께 또 자리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정부 시각이 또 긴축 재정입니다만은 또 해야 될 일이 또 해야 되는 선제되었는 일들이 굉장히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추려서 올려주셨을 텐데 지역의 또 경제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또 국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업경제과 한수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업무 보고 때 충실히 와주시고 또 제일 빨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 페이지 수로는 우리 용현 산업단지 재직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 오셔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미 그 용현 산업단지 그 주변에는 이미 노상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선박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에도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골칫거리셨을 텐데 용업 그 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입니까? 뒤에 도면은 거리로 보여서 그 산업단지 도로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끼고 있는 그 모든 네, 도로들을 네, 네, 해가지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0면 정도면은 100% 재직자를 수용하는 면수입니까? 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통근 차량이 한 1,328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주차장 주차면하고 현재 노상 주차면을 이제 포함해서 부족분이 한 181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지금 한 250면 정도를 더 확보하게 되면 네. 뭐 일반 시민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또 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차 공간 조성을 통해서 또 재직자로 하여금 또 업무의 효율성과 또 집중도를 높일 수도 있고 불편함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쁜 소식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유료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혹시나 이제 그 무료로 돼 있다가 반발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은 현재 예, 그 기업인 협의회하고 예.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이 나온 게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도출이 됐고요. 네. 또 저희가 또 이렇게 거꾸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서로 협의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좀 더 있으리라고 또 보고요. 그러면 또 재직자 우선이니만큼 또 유료화라서 불법 주정차도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유료화와 불법 주정차와 특별한 분명히 차별성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존처럼 주정차 단속을 했겠지만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료화만 하는 그런 재직자 위주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그에 따른 어떤 단속에 특별하게 신경 쓰시고 하는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 회의 때 저희가 교통 지도과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비단 그런 유료에 따른 어떤 불편,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근절에도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용현 산업단지 내 또 재직자는 물론 아까 일반 시민도 가능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시민의 불편함 없게끔 또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0페이지 수로는 15페이지고요. 이거는 뭐 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하상가 상권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트렌드에 맞게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고 네이버 쇼핑 연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럼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실상 이용하는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예, 맞습니다. 연계도 예, 같이 예. 가능하다는 네,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존에 뭐 자유자료를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그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의 것도 시스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교육이나 시스템 구축도 같이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이 사업비에는 그 역량 교육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지속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 업데이트 같은 것들도 네. 계속 해주셔야만 네, 네. 실효성 있게 잘 예.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또 하게 될 경우에는 서부광장 안쪽에는 현재 청년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런 청년몰과 우리 또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의견도 같이 한번 공유를 또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직 가칭이지만 스마트 휴게쉼터를 공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연계해서 쇼핑은 물론이지만 일반 사람들로 알고 지하도로 유입이 많이 되게끔 하는 게 좀 취지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다양한 또 기획들도 해서 그 지하도 상가의 상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좀 살리는데 우리 기업경제과가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남아서 남윤영 과장님 일자리 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0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남윤영 과장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번 사업은 저기 보니까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했다가 명칭이 사회적 경제 나눔당도 조성해서 사회적 경제 단기 기획전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그 이유가 혹시 도에서 있었나요? 일단은 그 도비 보조가 30% 지원되니까 우리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그 작년에 그 신세계 앞에서 네, 했던 맞아요. 나는 장터를 네네. 조금 더 확대해서 좀 크게 성대하게 치러서 사회적 기업에 좀 도움이 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또 말씀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을 또 기재를 해주셨는데 지속 사업인 걸로 알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신세계 했을 때도 사회적 기업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아직까지는 그 네이밍 익숙치 않아요. 단기 기획전 이렇게 하니까 나눔당처라고 하는데 그 프리마켓도 있고 했는데 혹시 일반 단순 프리마켓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라이브 커머스라 그래서 보통 이제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날씨가 안개 때문에 이틀밖에 못해. 올해는 기서 더 열심히. 네, 저희가 또 비단 알면서도 이게 단순 프리마켓과 어떤 차별성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한 업체들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역할을 정확하게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만의 또 취지를 정확하게 이제 모든 시민들한테 각인시켜 드리려고 한 번 더 여쭤보는 측면인 거고요.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취지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거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또 촉진을 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또 조성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를 주민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이처럼 단순하게 행사 자체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의 물품만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시도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구인구직이라는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와 일반 기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각 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자리가 그냥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계를 통해서 그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되었으면 해서 다양하게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좀 협력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인근은 그리고- 시군에서 예. 할 때도 우리가 예. 참여를 하고요. 우리도 인근에 같이 참여하시는 업체들 같이 모아.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그 기업의 또 가치가 시민들로 하여금 되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들은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편견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보다는 관심을 갖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팀원들이 조금 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동안에도 또 잘 해주셨지만은 또 사회적 경제와 비단 같이 가는 예비 사회적 기업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같이 많이 또 지원 체계를 해주셔서 그냥 발돋움 그들이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들을 같이 또 상생할 수 있게 하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되면은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말씀 주셔서 함께 응원 가고 지원하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감사합니다. 질의는 또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및 직원 모두 23년도 제1회 추경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 경제과 한수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80쪽에 관련된 건데요. 착한 가격 업소 등 맞춤형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본 예산에 이어 제1회 추경의 착한 가격 업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의정부시 착한 가격 업소 현황 및 지정시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현재 착한 가격 업소는 한 35개 업소 정도 되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올해 목표를 45개로 잡았다가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면서 한 그 60개 정도도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하게 됐고요. 주로 이제 착한 가게 업소 선정 기준은 가격이 우리 그 물가조사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의 평균 가격 이하로 그 이제 서비스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받을 때 저희가 이제 착한 가게 업소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 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착한 가격 업소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맞춤형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착한 가격 업소가 지금 현재 외식업소, 세탁업소, 또 임용업소하고 목욕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별로 이제 그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만 원 정도의 상당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소에서는 이제 물품으로 받으시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의 본위원의 생각은 물품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위생단체 그 회장님들하고 이제 간담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본인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과 또 저희가 지원해주는 물품이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그걸 좀 지역화표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지원 근거가 가능한 부분을 좀 판단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해 주시고요. 징숙과 김수경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에 관련해서요. 도세 네. 체납액은 어느 정도이며 저희 시비가 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체납액은 어느 정도이며 도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징수 목표액은 어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세 체납액은 37억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징수 목표액은 저희가 매년 도세뿐만 아니라 시세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7억 정도 매년 되고요. 그래서 징수 목표액은 저희가 한 60% 이상 좀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경제 일자리국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채 의원입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이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업경제과 한수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수환 과장님께 질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화재에 이어서 6일 강원 삼척 번개시장 화재로 인해 많은 점포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그 지난 6일 전통시장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요. 소화기, 그다음에 비상기, 그다음에 유도등에 대한 작동 여부와 소방도로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는 14일 5월 말까지 끊이지 않는 전통시장 화재에 이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렇다면 전통시장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에 올린 두 가지가 화재하고 좀 관련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사업이고요. 하나는 이제 전통시장 공용 부분 화재 감지 시설 보수 공사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네. 전통시장 화재 안전 요원 배치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요거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제 화재 취약 시간에 이걸 감시하는 이제 인력을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21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의정부 제2시장과 청과 야채시장 두 군데를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도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제2시장과 또 제2시장의 감시 시간대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시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가 역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자칫하면 소상공인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부와 시가 함께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본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도 그와 발맞추어서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최대 이제 도비 50%까지 지원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3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도청에 또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또 도비를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또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거에 이제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장님 저희 이 부분은 화재가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도록 저희 시도 특별히 이 행안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발빠른 이런 것처럼 의정부시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시장에 두 번 다시 화재가 의정부시가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두면서 질의 마치도록 네 국장님 한 말씀.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우리 강선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 전통시장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도 최우선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 배포는 안 했지만, 직원들이 이제 어제 그제 새벽 3시까지 저희가 직원 45명 투입해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소방도로 확보하기 4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끝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밤에도 오늘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소방 훈련을 했는데 소방차가 지시간에 도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어쨌든 화재는 민감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상권하고 흥선동 허가안전과하고 저희 기업
지원과하고 합쳐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최대한 일단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하시니 정말 오늘 피곤하실 텐데 또 빨리 끝내고 들어가서 쉬셔야 될 텐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정말 제 시간에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히 부서에서 좀 잘 챙기셔서 의정부시가 정말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러 분 계신가요? 네,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세입 세출 예산은 80쪽에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이 있는데요. 이 경기 디지털 미디어 센터 운영하고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대해서 시비가 한 2억 3천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늘어난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요게 계속 지원된 건데 이제 추경에 이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이제 요 사업이 이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1인 미디어, 우리 이제 흔히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분야의 그런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 창출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특허 출원이나 또 디자인 개발이나 또 브랜드 개발할 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네네 죄송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잘 알아들었고요. 어제 사실 저도 통닭거리나 이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밤에. 네, 돌아보니까 그래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들의 통작거리라든가 그런 것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좀 시장 주민들의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하지 마시고 양쪽에 좀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서로 간의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게,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려주신 추경 예산보다도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정책과 페이지 27쪽에 보시면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의정부시의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네. 의정부시 청년 인구는 9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네, 9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거는 청년 기본법의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예,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참 필요하겠다. 근데 994명을 지금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원을 많은 사람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네네.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네.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서포터즈가 지금 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일단 SNS나 인스타그램 그런 데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 집중 연구하고요. 청년 공감도 홈페이지도 물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아파트 게시판도 일단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장협의회라든지 각 단체 각 동에서 이제 단체 회의할 때 그때도 같이 배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좋은 사업을 저희가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994명을 예상을 하지만 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턱없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게끔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을 994명을 했지만 의정부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9만 6천 명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근데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거를 신규 사업을 올리셨으니까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돼서 의정부시의 청년들이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아 의정부시에서 청년 정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지급한다 그러면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실? 지급 방법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결제를 하고요.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 뭐 이제 학원은 뭐 다른 지역에 가도 해서 상관없습니다. 네. 선결제를 하고 네네네. 나중에 후에 네네.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네네. 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혹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또한 좋은 방법이긴 하나 지역화폐로 이게 지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방법 지급 방법이나 뭐 홍보 방법이나 조금 더 모색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과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다자녀해서 우유 무상급식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기타 항목이 없어지면서 아마 그 사업이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나 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이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좀 민원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우유를 무상을 받았던 분들이 이 또한 의정부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 우유 하나 먹는 것도 끊어지게 됐다라고 불만의 소리를 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시는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도 다 체감하실 거예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작은 거 하나지만 세심하게 시민들을 국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 행정에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국비가 없어지고 예산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도 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좀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얼마 전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다자녀 그 현황이라던가 예산액을 좀 조사해서 자체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그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타 시군구에서도 다자녀라 하면 예전에 세 자녀를 둔 가정을 다자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타 시군구에서도 다자녀라 하면 워낙 비혼주의도 많고 또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가정들이 많아서 타 시군구에서는 다 두 자녀를 다자녀라 한다라고 지금 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 이왕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의정부시도 어렵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부서든지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기업경제과 한수환 과장님, 제가 한 이틀 전에 그 지하도 상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하도 상가 관리가 있는데요. 한 이틀 전에 제가 그 지하도 상가 서부역 광장 히트프라자 앞쪽에 내려가는 지하 통로에 봤더니 그 계단이 대리석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금방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한다고 할 일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그거는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예.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뭐 다들 힘들다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지하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고 상인들이 볼멘소리 해요. 그러면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윤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 우리 박람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나눔장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 신세계 그 앞에 3층 하고 그 밑에 스타벅스 있는데 그쪽으로 했을 때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올해도 한 4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가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거는 그 신세계 그 앞에 3층에 공간하고 그 밑에 공간하고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3층에 있는 데는 예비 사회적 기업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셨고 도에서 지원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의정부 시에서 뭐 이렇게 뭐 줌마 프리마켓 해서 배미영 우리 대표회장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층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장소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업 이게 참여하는 단체들 보면 그 자리 선점하는데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이제 위에 그 3층은 들어가는 입구니까 들어가면서도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하지만 밑에는 일부러 내려가지 않으면 그 복잡한 데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발길이 없다, 찾는 발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강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날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를 통해서 또 구직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와 공간 배치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 일자리국 참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제 시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일자리국에서도 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농업과 최문희 과장님 예산에서 1차 예산에서 보고 1차에서 뵙는 거죠? 처음인가요? 1차 추경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또 보고 오시고 하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 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반려가구가 혹여나 어느 정도 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동물들 전체를 등록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4명당 1명이 반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반려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등록 자체가 이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국내 반려가구는 604만이고 반려 인구는 1,450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55.3%로 집중 포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한 1,500만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또 추세와 함께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궁금한 것은 저희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금동근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인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은 어느 곳으로 향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큰 그림을 여쭤보셨는데요. 예. 글쎄요, 이제 우선은 저희 먼저 아까 현황 자세히 말씀하셔서 저희 등록된 동물의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2,691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인구는 24,412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요거는 등록된 현황이고요.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등록 안 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동근 시장님 반려동물에 관한 앞으로의 어떤 취지나 목표 방향을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약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크게는 앞으로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봤듯이 공약사항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라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11월 6일인가요? 그때 김근식이 막 왔던 시기였는데 그때 어울림 한마당 해가지고 동물 반려견과에서 시청 앞에서 했던 한마당이 있는지 3회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이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은 혹시 자료화되어 있나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현재 그 의원님들이 아마 거기를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그 시기인 것 같아서 그 어떤 행사로도 참여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관한 어떤 시민들의 참여율이나 반응들이 좀 있으면 피드백 가능한 것도 있으면 자료화 한번 해주시고 이게 알겠습니다. 3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반려인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는 해이기도 한데 그렇다 할 반려동물 놀이터는 전혀 의정부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식 놀이터 펜스라는 것은 또 제작을 하게 되면 이동도 해야 되고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면은 소모성으로 훼손도 될 것이고 그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빈번하게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거 외에도 이동식 말고도 아예 자체적으로 고정식으로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향후에는 고정식으로 갈 계획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피 시설로 또 혐오 시설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동식으로 몇 개소를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해보고 더더군다나 이번 7월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이 놀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제 그 법조항에 추가적으로 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하천법이 이제 7월달에 시행 예정이고 현재는 그거를 대비해서 서울 한강에서도 3월부터 4월 30일까지 한 2달여 정도 예비로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착안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운영이 되겠다 예산을 지금 1차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통과가 되게 되면 운영을 할 텐데 이동식 어떤 권역별로 하실 예정이신지 어떤 특정한 곳에 이동으로 두게끔 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최종 그 고정식 놀이터는 권역별로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꽤 여러 곳을 뭐 하천변이든 공원이든 한 8개소를 지금 이동식 놀이터를 설치할 장소로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거나 하시면 일단 반려인 반려 가구라는 것은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최대한 가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식과 점차적으로 고정식해서 우리 반려 인구가 조금 더 복지라든지 그런 체계 자체가 조금 제대로 됐으면 하고 반대로 그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원하지 않으시 혹시 시민들한테는 어떤 그런 혜택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까지로 정확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들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통해서 저희 상임위에다 반드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청년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세출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요,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금액 중에 청년협의체 활동 지원이 행사 운영비에도 있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도 있습니다. 같은 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년협의체가 이제 당초에 이게 민간 경상 보조
요거로 이제 4,700만 원이 이제 본예산에 세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공모를 이제 2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1월 달에 한번 하고 2월 달에 한번 했는데 그것도 이제 경기도로 풀어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업체가 이제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협의체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민간 경상 보조의 주 내용이 이제 인건비거든요. 거의 이제 기간제 인건비가 뭐 한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 인건비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협의체가 지금 분과가 6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요 목을 변경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 운영비 안에 있는 활동 지원각 지금 세목이 보니까 동일해서요. 근데 행사 운영비에도 있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한 거거든요. 세목 내용이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청년 정책 추진안에 저기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협의체 활동 실비가 되겠습니다. 뭐 급양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량 강화 교육 이제 협의체에서 어디를 뭐 가서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공론장 운영이라든지 활동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가 조금 금액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따로 조금 별도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내역 상세하게 좀 해주셔서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농업과 채문희 팀장입니다. 과장님, 네, 95페이지입니다. 2021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이자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 과일이 과일로 직접 지원이 아닌 혹시 금액으로 지원되나요? 현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과일을 지원하면 그 업체의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센터에서는 현물로 지급받는 건가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현장에서는 과일 지원을 직접 지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자 반납이 있기에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 계좌를 우리가 보조금별로 계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계좌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 같아서 혹시 현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저기 농업정책팀장 김은옥입니다. 이게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 초등학교에 쌀이나 그 농산물이 과일로 지원됐던 건데 집행하고 남은 이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럼 집행부 계좌의 잔액인 건가요? 네. 네, 직접 지원, 현물 지원하시는 거죠? 학교 급식 나갈 때 현물로 직접 지원됐던 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러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일자리 정책과 우리 남윤영 과장님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설명자료 19쪽 남윤영 과장님. 일자리 센터 인력 운영비인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추진 현황을 보면 직업 상담사를 이제가 지금 일자리 운영을 이제 지원하고 이분들은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상담을 하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번 분들이 지금 22분이 계시고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우리 일자리 센터에 또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직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 정도가 기간 선택 임기제를 4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그 방문하시는 분들의 그 원하는 직업을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워커넷에 등록을 시켜서 또 업체하고 홍보해서 업체와 연계해주고 수시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기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구직구에 필요한 교육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별도 업체에서 요구 사항이 있거나 우리가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접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일자리 센터에서 같이 상설 면접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상으로 나중에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자세한 운영 실적이 필요하다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직업 상담사 이분들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나요?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있어야 대부분 상담사가 오면은 그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 연륜도 많이 좀 있으신 편이고요. 경험을 많이 계신 분들을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상담에는 뭐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심각하고 2월 말 현재 보니까 60대는 좀 늘었어요. 근데 20, 30, 40대는 줄었어요. 완전히 지금 줄여가지고 뭐 20대 우리 청년 취업 같은 경우는 꽁꽁 얼었다는 지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청년 쪽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에서 지금 뭐 노인들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충족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청년들이 또 거기서 당분간 하다가 또 이제 취해서 자기 전문성으로 가지기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